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졌네요. 9월 마지막 주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및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티타늄 프레임 변색 논란에 대해 일시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원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아이폰 15 프로 및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지문으로 인해 색상이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면서 부드럽고 약간 물을 적신 보풀 없는 천으로 닦으면 깨끗한 마감 상태로 복원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시리즈에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된 것은 아이폰 15 프로 및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처음입니다. 애플은 우주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티타늄 합금은 어느 금속에 견주어도 가장 높은 비강도를 자랑하며 가볍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은 티타늄 합금과 더불어 스마트폰 사상 가장 견고한 후면 글래스, 어깨를 선도하는 세라믹 쉴드의 전면의 전기의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컬러웨이가 공개된 삼성전자의 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 S23 FE가 다가오는 10월 중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팁스터 아비셰크 야다브는 삼성이 갤럭시 S23 FE 포스터를 프로모터에게 보냈으며 삼성이 다음 달 갤럭시 S23 FE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팁스터가 공개한 갤럭시 S23 FE 티저는 트리플 카메라와 함께 더 뉴 에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갤럭시 S23 FE의 플래그십 수준의 카메라 사양이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S23 FE는 플래그십 갤럭시 S23과 동일한 메인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아직 갤럭시 S23 FE 출시 날짜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외신은 갤럭시 S23 FE가 10월 출시된다면 인도 축제 시즌에 맞춰 출시될 수 있다라면서 10월 열리는 플립카트의 빅 빌리언 데이즈 데일 세일 기간 중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갤럭시 S23 FE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4인치 풀 HD 플러스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특징으로 출시 시장에 따라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또는 엑시노스 2200 칩셋이 탑재됩니다. 전면에는 1000만화소 셀카 카메라가 탑재되며 후면에는 OIS를 지원하는 5000만화소 메인 카메라,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화소 망원 카메라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25W 충전을 지원하는 4500mAh 배터리, IP 등급 방진 및 방수를 지원하며 출시 이후 4세대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를 및 5년 동안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울트라가 3년 만에 10배의 잔망경 모드를 벌일 수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21 울트라를 시작으로 S23 울트라까지 10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잔망경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는 갤럭시 S24 울트라는 3배 및 5배 망원 센서만 제공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아이스 유니버스가 공개한 갤럭시 S24 울트라 망원 솔루션 사양은 1000만화소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망원 센서와 5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의 새로운 5000만화소 2.52분의 1인치 센서로 구성됩니다. 외신은 줌 범위는 더 짧아졌지만 새로운 5000만화소 망원 모듈은 이미지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갤럭시 S24 울트라는 4in1 및 16in1 픽셀 비닝과 슈퍼 쿼드 PDA를 지원하는 1.3분의 1 크기의 새로운 2억만 화소 아이소의 HP2SX 메인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00만 화소 초광각 및 전면 카메라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노베이션 2023을 진행한 인텔이 AMD 3D Vcache에 대응하는 기술이 개발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인텔 CEO 팻
게싱어는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CPU 다이와 쌍을 이루는 적측형 캐시 메모리를 개발 중이며 메테오 레이크 이후 다양한 인텔 프로세서에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인텔이 공개한 로드맵에도 하나의 다이에 캐시를 적층한 3D 실리콘 아이디어가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EMIB와 포베로스 기술이 사용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인텔이 개발 중인 이 기술은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고객에도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파운드리 사업도 시작한 이상 TSMC와 경쟁할 솔루션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적측형 캐시의 유효성 자체는 이미 AMD가 입증한 상태라서 인텔이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AMD도 풀지 못한 숙제인 열 관리나 클럭 제한 등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GPU 아키텍처로 알려진 코드명 블랙웰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포스 관련 소식을 전해왔던 유명 리커 코파이트 7 키미가 블랙웰의 데이터 센터 버전에 MCM 구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블랙웰의 TPC나 GPC 같은 유닛 개수는 크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유닛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도 언급했는데, 이런 변화가 MCM을 위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MCM은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패킹한 것을 말합니다. GH100 두 개를 연결했던 만우절 이미지가 바로 MCM 구조인데, 이미 관련 기술을 적용한 AMD와 달리 엔비디아는 단일 칩 구조를 고수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오는 26일 윈도우 11 버전 23H2 업데이트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전 23H2 업데이트는 생성형 인공지능 코파일럿 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5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3에서 공개한 코파일럿은 빙책과 자사 및 타사 플러그인을 사용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지원합니다. 작업 표시지를 상주하며 사이드바는 한번 열면 앱, 프로그램, 창에서 일관되게 유지돼 개인 비서 역할을 합니다. 캡처 도구, 시스템 설정, 스냅, 어시스트 등 윈도우의 모든 기능을 코파일럿을 통해 실행 가능합니다. 빙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코파일럿의 콘텐츠 복사, 붙여넣기, 다시 쓰기, 요약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장치에서 펜을 사용해 코파일럿에서 수학 방정식을 작성하고 해당 방정식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인사이더를 통해 테스트해온 몇 가지 인공지능 기능도 업데이트에 포함시킬 계획인데, 그중 하나는 그림판 배경 제거 가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진의 피사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배경 요소를 자동으로 제거해줍니다. 또 캡처 도구인 스니핑 툴을 통해 새로운 OCR, 즉 광학 문자 인식 지원이 추가되면서 스크린샷의 텍스트를 인식하고 텍스트를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버전 23H2 업데이트에는 RGB 조명 제어, 새로운 파일 탐색기, RAR 및 7칩 압축 파일 지원과 같은 다른 많은 기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9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9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